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선생님이 이제 고민상담소 동영상을 켰어요. 그 며칠 사이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 일을 좀 처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신 특강이랑 짤강 촬영하느라고 그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양해 말씀 좀 미리 부탁을 좀 합니다. 이번 사연은 좀 쌤한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연이에요. 왜냐면 이 사연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연 올려준 아재몽한테 쌤이 이제 답변을 해주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쌤이 평상시에 잘 우는 편은 아닌데 이 사연을 보는데 눈물이 막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달아주고 나서 한동안 좀 이렇게 막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답변 바로 썼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 다 읽고 나면 또 왜 저런 내용으로 선생님 우셨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눈물의 포인트는 다르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자, 닉네임은 중학교 2학년, 이제 중2병. 네, 닉네임은 중2병 학생이에요. 자,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고요. 자, 사연을 보시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할아버지께서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의 등굣길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 마음으로는 할아버지와 인사를 하고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살짝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불편한 감정이 계속 들어서 개학날에는 할아버지와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과 감정을 고치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굉장히 짧고 굵고 임팩트가 좀 있어요. 쌤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쭉 보시면 결국에는 닉네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2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충분히 생각 들 수 있는 내용들, 그렇죠? 정말 할아버지가 부끄러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또래, 내 친구들의 그 시선이 조금 좀 그 시선 때문에 이게 어려웠었던 게 아닌가 마음이, 그렇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부끄럽다라는 생각과 함께 인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걸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연이 되게 예쁜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우리 아재몽이 사춘기다, 이제 그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사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어떤 나이 때냐, 사춘기에 아주 정수를 찍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땠지?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인생 통틀어서 가장 거울을 많이 봤던 시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자신의 관심도 많고 주변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는 시기가 아닌가. 우리 아재몽이 지금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때요? 거울 많이 보나요? 선생님은 거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특히나. 그래서 또래 시선에 극도로 이제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족과 거리를 두는 이 시기라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우리 아재몽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듣겠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TMI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쌤의 그 에피소드를 좀 살짝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효녀였어요. 근데 그 효녀가 약간의 그 효녀 코스프레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빠 일까지는 좀 어렵기는 한데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구두 닦아주고, 아빠 구두 닦아주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엄마 일 돕고 막 이런 거, 뭐 어깨 주물러 드리고. 어릴 때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글쎄 그게 내 진심에서 막 우러나와서 한 걸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심인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둘째 딸이에요. 위에 언니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이 둘째 딸의 특징이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 이유가 요즘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선생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둘째 딸의 그 차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설거지도 막 대신 하고 엄마 일도 막 엄청 돕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선생님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강렬해서 이 생각이. 선생님이 N이잖아요. 상상하고 막 딴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생물 시간이었어요. 생물 시간에 그때 생물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생식, 그 다음에 뭐 염색체, 뭐 유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순간 정말 찰나였어요. 오, 그래 엄마 아빠가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쭉 듣는 와중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좀 성장이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키도 되게 작고 되게 깡마른 그냥 여자아이였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선생님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때 키가 확 크고 2차 성징도 발현이 되면서 이제 성인의 몸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물 수업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나도 이제 몸이 다 컸구나, 나도 이제 성인이 됐구나, 그 생각이 우선 1차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아 그러면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엄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전에는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 커서 온 그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들이 그때 그 사색과 함께 완전히 나의 뇌가 그 180도 포맷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인정을 받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별 의미가 없겠구나, 내 인생을 내가 잘 꾸려가서 나중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 이후로는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기는 한데 엄마의 그런 집안일을 돕는다거나 뭐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거나 그런 걸 일체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췄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나의 생각이 몰두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삶의 목표가 좀 바뀐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사춘기 때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 강의 할 때 이제 사회 선생님이신데 여자분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휴게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그 메모리가 너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싹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었냐면,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쇼킹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상아쌤, 그게 바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사회적 이유기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그러니까 크게 리액션을 하지는 않았죠.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래, 이게 맞아, 그게 사회적 이유기지. 그렇게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조금씩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재몽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인 거고, 선생님은 그 생각을 했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조금 시기 차이는 학생들별로 조금씩 있을 거기는 한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그래, 공부를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꾸려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는 방향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점수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후부터는 이 지식을 내가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걸로 약간은 아니지, 완전히 그냥 뇌 사용 자체 포맷이 완전히 바뀐 그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선생님이 일기를 평소에 열심히 쓰는데 그때 일기장에다가도 그 내용을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듣는 학생들 중에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건데, 지금이 한참 그 시기예요, 사춘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씩 독립하는 시기. 그거를 사회적 이유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이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 배웠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걸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고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때 했어요. 네. 어찌됐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 아기 제자.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이 사연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친구들이 우리 아재몽이 그 할아버지한테 막 인사하고 포옹하고 이런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쟤는 왜 할아버지랑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할까 이거를 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으로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초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릴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부끄러운 게 과연 할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운 걸까? 할아버지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쌤이 생각하기에는 친구들 시선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재몽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자존감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또래의식을 조금 다시 재정립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우리 아기 제자한테 자존감을 올리세요. 그래서 그래 오늘부터 자존감을 올리겠어. 그래서 그게 바로 자존감이 띵 하고 올라가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또래의식을 재정립하라고 하면 그래 어떻게 재정립하는 건 모르겠지만 재정립 띵 이게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TMI로 얘기했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그 사색 에피소드? 그러니까 괜히 얘기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 제자이겠지만 뭐 간혹 학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성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의 성인들. 이런 시기를 너무 또렷하게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나였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그때 그 사색의 이슈, 그때 사건 이후의 전과 후로 나뉘어요. 선생님이 그 생각하는 패턴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주변의 시선을 별로 신경을 안 썼었던 걸로. 누군가가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해요.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그 과정을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몰두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얼마만큼 시간과 노동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투자를 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디에 실수가 있고 어디가 조금 부족한지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내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내가 뭔가 일을 했어요. 뭐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거 조금만 좀 잘 했었으면 시간이 좀 더 많았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물을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주변 3자에서 야 너무 잘했다, 야 너무 완성도가 좋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선생님은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니까 이 작업물을. 근데 누군가가 야 이 작업물 너무 별로야, 뭐 쓰레기 같아 이렇게 비난을 해도 내 마음에 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러니까 내 만족. 내 만족이. 근데 그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는 사실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나서부터는 누가 나한테 뭐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인신공격이 아닌 이상 근데 인신공격도 사실 별로 막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긴 한데 속으로 선생님도 같이 욕하거든요. 뭐 너는 어떤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입으로 발설을 보통 하지는 않아요. 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생각하는 그 방식 차이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뭔가 사건이 한번 있으면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래의식이 바뀐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래의식? 그러니까 이 또래의식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또래의식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선생님 공대 나왔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 훨씬 많아요. 남학생들과 뭔가 소통을 할 일이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할 때도 종합학원이지 않는 이상 단과학원에서 선생님이 일을 할 때는 선생님 주변에 다 과학 선생님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소통을 다 남자 선생님들이랑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하다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그 또래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뭐 약간 퀴즈 같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그 여자들 같은 경우 선생님은 네일 아트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뭐 이런 거 꾸미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의 맨손톱을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 좋아해요. 답답해요, 여기다 매니큐어 바르는 게. 그래서 이런 손톱 꾸미고 이런 거를 전혀 선생님은 하지 않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아야, 너는 왜 네일 아트 막 이런 거 왜 안 해? 근데 그게 약간의 가시가 있는 얘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우리들이랑 같이 네일샵에 같이 안 가? 왜 너는 우리랑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 약간 요렇게도 선생님은 들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가면 같이 갈 수 있는데, 근데 굳이 뭐 네일아트 할 게 아닌데 내가 걔네들 따라가서 네일아트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더 사서 먹든가, 난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일아트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내 손톱에 안 어울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나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는 않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직접 말은 안 해도 왜 너는 네일아트를 안 해? 이게 숨은 의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짜증이 나기는 해. 이게 또래 집단의 뭔가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이 사회선생님은 아니라서 이게 분명히 뭔가 단어가 있을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뭔가 연대감 같은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찾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 스타일 잘 알 거예요. 선생님은 약간 팩토녀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막 아기자기하고 막 여성스럽고 이런 친구들하고는 좀 잘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섬세해, 그런 여자 친구들은.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그러니까 막 장난도 잘 못 치겠고.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는 친구들이 보통 좀 털털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좀 성향 비슷한 친구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죠. 티들이 많아요. 티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이 거의들 대부분 다 엔지니어 출신이어가지고, 뭐 걔네들은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뭐 직방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해. 그치. 근데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상처 안 받으니까. 네, 이런 또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형성을 할 거예요. 뭐 대학생 때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대학생 때 이제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감정을 이제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 아재몽이 했었는데, 감정을 없앤다라고 하기보다는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한꺼번에 확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우선은 1단계는 할아버지랑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거 정도?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뭐 한번 웃는다든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할아버지랑 눈을 마주치면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손을 흔들어 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2, 3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할아버지한테 이제 짧게나마 할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없을 때 할아버지 이제 안아준다든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연을 선생님이 보면서 자꾸 이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재몽 글을 보면서 이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기 제자보다는 조금 더 활달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아버지한테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집에 안 가고 할아버지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잠만 집에서 잤지, 거의 대부분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뭐 할아버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근데 할아버지한테 했었던 거는 뭔가 인정 욕구는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라는 거를 너무 피부로 선생님은 느꼈기 때문에, 뭐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할아버지 어깨도 맨날 주물러 드리고, 뭐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화투도 치고 막 이랬어요, 초등학생 때. 네, 그런 유년기를 할아버지랑 같이 보냈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재몽 사연 있는데 이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아마 중학생일 때 할아버지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고민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성인이고 할아버지가 이미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쌤이라면
그 상황에 할아버지를 봤다. 선생님은 그냥 막 뛰어가서 안아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그 사연을 읽는데 아재몽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볼 수 있고 또 할아버지를 안아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아버지 보면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선 손주가 이렇게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안기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랑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냈을 때 맨날 안았어요. 그냥 할아버지 등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매미처럼 네,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해요. 그렇게 할아버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싱 가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는 건 할아버지한테 당당하게 할아버지 막 이렇게 인사하고 할아버지 나 오늘 뭐 100점 맞았어 그래서 막 뛰어간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라는 점이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때 제대로 인사 못하고 그때 못 알아들인 게 되게 후회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실 때 네. 애정 표현 많이 하는 걸 선생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우리 아재몽이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너무 정상적인 일이다. 너무 죄책감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 단계별로 처음에는 눈인사하고 웃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뛰어가서 이제 안아드리는 그런 단계 행동을 조금씩 바꾸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씩 바꾸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안 생긴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선생님의 과거, 그러니까 선생님의 사춘기 시절, 그 다음에 유년기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를 본의 아니게 조금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좀 많이? 그렇죠? 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유년기를 꽉 채웠었던 분이 선생님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셨고 네,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참 가정교육을 할아버지로부터 받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되게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사회적 이유기 상태를 그때 너무 또렷하게 겪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혹시 학부모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회적 이유기를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겪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정신적으로 아직 아기가 돼서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독립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성인인데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인데도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사회적 이유기 과정을 겪지 않은 성인들을 보면 좀 그래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얘기를 하면 좀 한심해 보여요. 빨리 부모로부터 지금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독립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춘기 때 하면 그냥 정상적인 그런 타이밍에 이제 자연스럽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성인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사연은 이제 닉네임 중2병 학생의 이제 사연이었어요.